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죽음의 두려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노인의 눈에 비친 이상함. 뭔가 번쩍이는 것을 보는 건 끔찍해요. 나는 그것이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비명을 질렀다. 아침에 들리는 독특한 비명. 복도는 소리로 가득 찼다. CCTV 카메라에 제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녹화되었습니다. 균형을 잃어가는 게 보여요. 찾을 수 없지만 여전히 영상을 봅니다. 일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로맨스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달콤한 것. 사랑인데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개인의 경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이야기예요. 긴 터널처럼 노년을 보내세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운전을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남편이 나를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목숨뿐입니다. 어머니. 남편의 장례식을 처리하다. 제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 아들도 동의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엄마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구매하세요. 나는 그가 그 말을 진지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알았어. 매일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서 거실의 의자에 앉으세요. 노인 옆의 의자는 실제로 제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정말 텅 비어 있었죠. 여보, 새벽에 날 깨워서 아침밥을 먹이세요. 나는 매우 바쁘다. 우리는 시작했지만 엄마와 종종. 나는 그녀를 방문할 계획이다. 제 며느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다들 바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하죠. 휴일인데도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니 엄마께 용돈을 더 드려야 할까요? 아이들은 종종 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척하면서 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쇠퇴해져서 걱정이에요. 구름은 나를 속일 수 있다. 이걸 봐라. 아니면 다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복지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청소년 시절에 상처를 받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나는 운이 좋았다. 내 남편이 아주 부자라서요. 게다가 저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밤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낮.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밤에는 큰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것은 불편하다. 나는 외로워서 TV를 본다. 오랜만이네요. 오늘날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 옆에 있는 침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울었던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엄마, 너무 어색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저는 제 딸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질문할 때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소리입니다. 그의 눈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내 부동산이 가득 차서 낯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까봐 걱정입니다. 내 생각엔 그날 그 사람. 당신과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에 만났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만남 전에 강창범을 만났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센터는 일몰부터 시작됩니다. 댄스 수업에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특별복지센터 사업에 대한 안내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조금 이사를 다닐까 고민 중이에요. 지원한 후에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용만입니다.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해요. 나는 그를 만나서 댄스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옷차림이 깔끔하다. 언뜻 보면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점자의 목소리와 오래된 느낌이 둘 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멋진 춤이에요, 선생님. 당신은 춤을 정말 잘 추네요. 아닙니다, 화순 씨. 당신의 세심한 관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춤을 출 때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느낌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첫사랑의 설렘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놀랍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화순 씨, 의심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어디 살아요? 이야기하자. 그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터치를 조금 더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을 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그게 부동산과 이상한 방식으로 연관이 있더군요. 아니, 괜찮아요. 땅을 가지세요. 오늘은 투자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퇴근 후에 커피를 마셔요. 주제를 선택하세요. 내 귀에는 뭔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계산이에요. 나는 종종 학교를 빠지지만 그는 가끔씩 나한테 말을 걸 뿐이에요. 저는 화순에 자주 전화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저녁 식사하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레스토랑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저녁 식사 데이트를 주최합니다. 내가 결정했어도 처음에는 그게 나에게 맞았어요. 당신은 내 아내를 그렇게 대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이들이 모두 미끼라는 점입니다. 집에 관해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 집이 여기에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 저는 아이들과 떨어져 살고 있어요. 거리가 좀 멀어요. 모호하고 자연스러운. 그는 그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했습니다. 당신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거짓말이긴 했지만 그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나는 앞으로 향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인, 요즘 저는 당신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젊고 다르게 보이네요. 복지시설의 교육자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었다. 확실히 충만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진짜 성격은 금방 드러난다.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자랄 때, 그리고 정용만 선생님도 관찰했습니다. 에 의해 공개됨.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화순 선생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식사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연 투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유일한 걱정은 내 나이뿐이었습니다. 아니요, 이는 좋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놓치지 마세요. 저와 화순 스페셜입니다. 방금 시드 씨에게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에 왔습니다. 구매하면 어떤 점이 특별합니까? 내가 보는 모든 재산은 좌석입니다. 우상양 씨에 의하면 돈은 돈을 낳는다고 한다.
내 마음은 감동적이기는 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화순의 각 개인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소유한 땅을 팔면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샀고 가격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 기회는 지나가고 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결정을 내리고 소액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나를 놓아주시면 화순 씨께 드리겠어요. 생각할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압박감이 나를 서두르게 만든다. 그걸 깨닫고 어느 날 화순에 사실 지금 당장 해야 할 급한 일이 많아요. 며칠 내로 300만 원을 주실 수 있다면요. 제가 직접 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가요? 제가 신청한 건 오후 10일시였어요. 내일 오후에 전화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화순 씨,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도 없으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달콤한 말들. 잠시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자 용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진화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그날 이후 용만은 생각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씨앗은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복지센터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저는 전화도 받지 않아요. 내 얼굴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것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용만의 성격이에요. 아직 공개되지 않음. 나는 그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간다. 그날 나는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셨다. 나는 여기에 차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용만의 견해로는 이런 변화는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나는 안쪽 구석을 들여다보았다. 용만, 내 눈이 의심스럽구나. 그에게는 씨앗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투자 수익에 주의하세요. 부인,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익숙한 느낌이네요. 그 목소리 전에 나한테 말하던 그 목소리. 내 앞에 앉아있는 여인의 표정도 똑같았습니다. 몇 달 전, 나는 매우 흥분했고, 예상과 동일. 그 정보가 매우 유용한데, 왜 나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말씀해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용만 씨는 웃었다. 부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건데 온몸이 불편해지는 기분이네요. 당신이 말하기 전에 나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한다. 심지어 목소리도, 소리 또는 심지어 그의 얼굴마저도 수백 번이나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비슷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금하세요. 테이블 위에는 많은 양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팠어요. 나는 내가 보는 것을 관찰한다. 몇몇 숫자는 지침처럼 보입니다. 끓어오르는 게 보여요. 일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극이라고 생각해요. 어류종 중에서 나는 내가 물결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용만 선생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씨는 다시 놀랐다. 그의 얼굴에 약간 창백함이 나타났지만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신생아처럼 미소 지었다. 오, 화순. 이게 정말 우연일까?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나는 이 남자를 본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나도 그래요. 용만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이 나를 거의 속일 뻔했다. 시시는 내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놀라서 서둘러 서류를 모았다. 그는 마치 도망치듯 달렸다. 그의 등이 내 앞에 나타났다. 나도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 고마움을 표했고, 그녀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그는 나도 외롭다고 하더군요. 이런 따뜻한 관심은 제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노년 여성. 방금 들어왔을 때조차 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저는 더 이상 20대 청년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더라도 그날은 집에 가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멍청해서 부끄럽다. 얼마나 슬픈 세상인가. 한편으로는 운이 좋죠. 나는 돈을 빌려주거나 땅을 판다. 나는 용만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적어도 한 번 더. 나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는 이런 사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다. 낮추다.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말해주는 거야. 당시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사건 이후 복지센터는 사라졌다. 나는 외출하는 대신 집 근처 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요. 같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요. 나는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다람쥐. 도착하여 음식을 주문하면 나는 보통 준비한 땅콩을 버린다. 일상생활 속의 작은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사야 할까요? 제가 창범을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곳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다. 제 생각엔 당신은 항상 깔끔해 보이네요. 혼자서라면, 아니, 괜찮을 거야.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용만 시절을 기억합니다. 매우 생생합니다. 창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저도 오랫동안 그걸 유지했습니다. 조지 씨. 다음 날도 아니죠. 창범은 다음 날에도 공원을 산책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간병인들을 겪어봤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나는 가방 안에 밤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가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 앵무새가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너무 많은 물건을 없애야 해서 슬펐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가득한 윤을 가지고 있네요. 새들. 만족하시나요? 쿠키는 집에서는 앵무새입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세요. 창범님,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강창범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름을 신중하게 지정하세요. 나는 계속해서 경계하겠다고 그에게 알렸다. 창범 형님, 화폐 문제는 다르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물결표 같다. 제가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방금 책 읽는 화순 씨에게 줬어요. 당신은 여자를 좋아합니까?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르고 나의 마음도 빨리 흐릅니다. 게다가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거든. 그들은 시간이 무섭지 않다고 주장한다. 내가 혼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가슴은 약간 설레기 시작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창범은 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매우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도 욕만에 대해 조심스럽다. 강인은 그것은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독특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창범의 눈은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웃을 때마다 눈에 피가 맺힌다. 이제 주름이 애정 어린 듯 보입니다. 실제 날씨는 좋아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봄이 왔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봄을 맞이하고 있나요? 당시에는 정말 미쳤죠. 나는 이번 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계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화수나 폭풍이 올 것 같아. 평소처럼 공원에서 식사하시나요? 벤치에 앉아 창범은 어디서 왔을까? 그는 쇼핑카트에 나타났다. 손잡이 무게로 인해 처질 뻔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너를 먹으라고 권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걱정은 했지만 장바구니의 새로운 변경 사항 그리고 야채도 제 입맛에 맞네요. 저는 혼자 식사할 거고 우리에게 식당에 가자고 하지 않을 거예요. 화순이와 그녀의 오빠를 위해 요리를 하고 싶어요. 주방을 쓸 수 있나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남자는 비싼 경우가 많아요. 욕만 너를 식당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씨앗도 생겨났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착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웠는데 그때는 창범이밖에 없었거든요. 불안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이 좋다고 믿는다. 어머니와 저는 그녀를 담요로 덮어주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창범이 주방에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아보세요. 정말 보기 좋았어요. 엄청난. 그는 자르고 양념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저는 요리할 수 있어요. 흔들리는 동안 나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콩찌개를 끓일 때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탕부터 반찬까지 모든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멋진지요? 어디에 있나요?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범 씨는 당황했지만 두 가지를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성격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자 그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궁금한데 화순이는 뭐라고 했나요? 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매우 조심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 나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귀하가 준비해드립니다. 매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창범 씨 항상. 쇼핑을 마치고 난 그냥 스토브만 주세요. 나는 오늘 행동할 것이다. 새로운 요리법을 찾았는데 무슨 요리일까요? 정말 멋지죠. 요리할 때 주의하세요. 그의 이야기에서는 돈이라는 주제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고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 모음. 어느 날,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다워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놀랐다. 내가 고개를 들자 창범이가 수줍어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가슴이 녹았다. 그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이게 정말 사랑인가? 너무 늦었어요.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설렘이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음식을 참을 수 없어. 비슷한. 그러니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달콤한 것은 모르겠어요. 약속이 어떻게 강박관념이 될 수 있을까? 평소처럼 나는 그날도 마티의 시장에 갔다. 나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장면은 너무나 끔찍했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빠, 저기요. 보다. 중년 남자 범씨와 함께. 이전에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 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매우 다르다. 그들은 비슷해 보이네요. 원씨 정말 예쁘시네요. 창범씨. 저는 이전에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과 우울한 표정. 그 얼굴은 내 아들과 똑같아 보이네요. 이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해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새를 가리키자 그 새는 기뻐했다. 그날 저녁 창범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건 전화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창범입니다. 딸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창범이가 딸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러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딸과 마주 앉아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보았다. 나는 아버지가 내 동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제 딸은 매우 진지해요. 엄마, 심호흡을 하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창범의 아내는 오래전에 죽었다. 장애를 지닌 내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 원식 때문에 시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창범 씨는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이 당신을 괴롭힌다. 놓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관계를 시작하세요.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창범, 하순. 죄송하지만 어제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어요. 믹서기 너머로 애정 어린 소리가 들린다. 딸의 경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따뜻했지만 그 이후로는 창범 씨께 보고 드릴 것이 있어요. 당신을 보는 나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나는 불안하고 괴로운 기분을 느낀다. 화수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내 말은 떠날 수 없다는 거야. 이 발언이 농담이기는 했지만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걱정스러운 징후가 많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너무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뛰었습니다. 공부하다. 아마 내 실수였을 거예요. 창범 씨, 카페에 들러볼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구독자들은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르겠지만 제 아들은 장애인이에요. 만약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거짓말일지라도 이 나이에 다른 사람과 아이를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요?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어. 그저 서로를 부드럽게 사랑하세요. 오른쪽,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심지어 내 딸도 나와서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창범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셨죠. 얼굴의 일부. 음악. 굳히는 게 매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는 커피잔을 든 채 손가락을 꽉 쥐었다.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는 떨고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두려우신가요? 이는 원시 시대의 결과일까요? 목소리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높아졌고 우리는 카페 안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나뿐이야. 우리의 원래 근원은 누구인가? 거짓말이에요. 창범 씨, 안심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창범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씨앗이 주변 환경을 알아차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매우 달랐습니다. 당신의 눈, 제게 기회를 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화순을 바로잡겠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나는 한동안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는 정말 얼마나 멋진지. 나는 광기를 피할 것이다. 나는 일어나서 창범을 보았다. 그는 내 손목을 꽉 잡았다. 화순아, 놔줘. 나 아파. 주변 소비자들이 당신에게 그 제품을 피하라고 조언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제서야 손을 놓고 재빨리 카페로 걸어갔다. 나는 나가서 집으로 돌아갔다. 너무 더워. 그 이후로 나의 일상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밤 전화를 받는데 그게 변화예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 폭탄이 당신을 공격하여 숙면을 방해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자 거실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순 씨, 그 블라우스 참 잘 어울리네요. 떠나기 전에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그걸 보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2층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경비원에게 그 두려움을 알렸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을 감시하는 경비원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은 창조적인 정신을 받아들인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열정적인 노부인처럼 보입니까? 매일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제가 깨어났을 때 초인종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제거했어요. 하지만 화순 씨, 문을 열어주세요. 다시 그러지 마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시 30분. 시로 바뀌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문을 여는 것은 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경찰이 오기 전에 떠나버릴 거야. 나는 그것을 무시했고, 왜 다음 날? 방금 화순군에게 알렸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불쌍하게 웃다. 그건 불과 한 달 전 일이에요. 그 애정 어린 미소가 너무 심해졌다. 나는 창밖으로 날아가는 첫 번째 아이를 걱정한다. 바로 그날 밤, 돌이 거실 창문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 11시였고 나는 TV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돌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화순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웠죠. 그는 창문의 균열에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다. 한 남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벽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무리 진심이 담겨 있었어도 돌은 떨어졌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바로 여기로 날아왔습니다. 외부 창, 거실 창, 작은 창이라도 방위 창문으로 가세요. 나도 같이 가겠어. 그러면 안 돼요.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친구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찰의 이 미친 웃음소리를 알려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한 미소. 경찰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임무를 떠났지만 매번 그것은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방법. 경비실에서 소포를 받았습니다. 배송 상자를 열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놓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남은 음식을 꺼낸다. 휴지통을 뒤지던 중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원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걸 생각해보세요. 이 점을 생각해보세요. 이순문 선생님, 창밖을 보세요. 나는 돈이 있었고 본이창범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옷소리가 들린다. 그는 어떻게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나는 현관에 말리고 있던 옷을 가져갔다. 여기는 당신의 냄새예요. 이웃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나는 무서웠고 부끄러웠으며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전화 연락 중단. 나는 간청하고 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만나는 것뿐이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될 것이다. 너나 내가 죽을 때까지. 밤마다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 소리. 두드리고 긁기. 불면증.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그가 집에 들어왔을까 궁금해. 창문이 깨질까봐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깨달았다. 그의 감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나의 마지막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속삭임을 기억한다. 지난번엔 몰랐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비가 며칠 동안 실종돼 있었습니다. 걱정은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조금 남았다. 그날 나는 안도감을 느꼈고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아침 창밖을 보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몸이 조금 가벼워져서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외출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문이 열릴 때까지 거기 머물러야겠어요. 그날 나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화수는 계단을 오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던 중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곳에서는 밤새도록 반복됩니다. 이미 거기에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떨리고 너의 차이점은 내 눈이 빨개졌고 며칠 동안 그는 오랫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그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기다렸다. 나는 즉시 경찰에 전화할 것이다. 계속하세요. 내가 그를 때리자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전에. 나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깨우다. 그때는 내가 틀렸어요. 그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흐느끼며 어깨를 흔들었다. 잠시 내 마음은 너 없이는 내가 거의 약해지더라도 화수나 너는 누구기에 살 수 없니? 나를 봐. 나는 네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눈을 위로 향함.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관기이고 강박관념이에요. 플래시를 꺼주세요. 그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게요.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강창범 선생님, 저는 아파요. 가슴이 아프다. 매일 밤 당신을 생각하면 잠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만해요. 내가 단호히 거절하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나는 그 순간 매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뭔가를 볼 때마다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즉시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넘어질 때 우리는 시간의 목소리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내 손안에 달콤하게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꼬리뼈가 바닥에 닿으면 일어서세요.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다. 화순아, 도망치지 마. 강 선생님은 내 팔을 너무 세게 잡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잡았을 때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 팔에는 무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는 금세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신체의 수분 수치를 살펴보세요. 아직도 발견할 수 있다. 나를 영원히 구해줘.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조금. 저는 그 당시 1층에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는 한 젊은 남자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떨어져 있으세요. 강 선생님, 무기는 우리의 사업입니다. 파파야.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주차장에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급히 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요 구급차에는 환자가 많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온몸이 떨려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비. 할머니 없이 괜찮으세요? 사람이 있다. 나는 종종 그의 재킷을 입는다. 당신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사람들. 걱정했지만 강 선생님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다. 그는 화순과 닮았다. 그의 비명은 그러지 마. 사랑이에요. 였습니다. 아파트 건물에서는 그 울림이 들렸지만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어요. 나는 이제 사랑이 두려울 뿐이야. 그것은 강박관념이 아닙니다. 그 중얼거림을 듣고 강은 눈을 크게 떴다. 물이 빠지고 나서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나타났고 강 씨는 나는 차에 치여 창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내 흰 셔츠에 묻은 붉은 피처럼. 보니. 붉은 아침. 내 일몰 사랑은 그렇게 끝나네요. 팔에 심한 상처. 심장에는 더욱 심함. 화순아, 나는 상처를 남겼구나. 경찰차에 태워져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계속 비명을 질렀다. 저희 할머니 아시나요? 구급대원이 나에게 물었어요. 내 전 남자친구. 나는 내 나이에 대해 말하며 웃었다. 내 전 남자친구. 그들이 나에게 친구냐고 물었지만 나는 울고 싶었다. 제 친구 조선이 병원에서 쓴 글이에요.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아직도 피가 흐르고 내 다리는. 그녀는 아직 갈 수 없어요. 경찰, 이런 일이 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나요? 조심하세요. 나는 그에게 창문에 돌을 던지라고 명령했다. 세탁물을 훔치고 쓰레기를 뒤지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눈물을 흘렸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왜 미리 통보하지 않았나요?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정신이 들자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 공지했는데도 내가 도착하기 전에 강 선생님은 도망갔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그게 상황이에요. 그거 참 핫한 말이네. 이해합니다. 어쨌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달리는 동안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강 씨가 보낸 위협적인 메시지에 답장했습니다. 모든 휴대전화. 우리는 사건을 녹화하고 CCTV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당신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가져온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팠어요. 다정하고 친절했던 강창범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석 요원님. 테스트용 지열 테이프를 다시 감아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창문에서 보이는 도시의 풍경에 대해 말했어요. 공간. 구급차가 안개 낀 하늘을 지나갑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저는 푹 빠졌습니다. 의사가 내 팔을 검사하던 중 꽤 깊은 상처를 냈어요. 봉합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해요. 신경이 아픈 것 같아요. 빠른 수술을 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경찰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왔다. 강창범 구치소에 갔어요. 변경됨. 그녀는 편안해졌다. 제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상해. 나는 행복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 그들은 재빨리 들어갔다. 그 사람의 부상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나는 경찰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을 느꼈다. 지금은 그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부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이상한가. 그가 나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이 끝나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목소리. 나는 당신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내 딸은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며느리 걱정은 필요 없어요. 다들 갑자기 어디에 나타났지? 건강하고 배부르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약을 먹고 계신가요? 하루에 10번 이상.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게 상처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좋아해야 하는데도 목덜미가 계속 당겨져요. 지금은 엄마가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아들이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엄마,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당신의 딸이 최근에 여기에 왔었나요? 내가 개입했지만 이 땅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방은 치료입니다. 아가야, 왜 지금 이러는 거야? 며느리를 달래는 척하며 아들은 당신의 눈이 변했어요. 아니, 당신도 변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재산이 걱정이네요.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야. 이런 갑작스러운 효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므로 엄마, 이 기회에 집을 재정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나는 번개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거지들이 병동에서 탈출할까봐 걱정이에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아이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나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아들이 우울해 보여요. 제가 말했듯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욕심 많은 아이들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그들 중 누구도 말문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그만해요, 엄마.
내가 피곤할 때 아이들은 떠났다. 뒤로. 강창범의 팔은 무기로 평가받는다. 아이의 내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고 그날 밤은 혼자 지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이. 인간의 심장은 피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창문 다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침대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서 나올 때 이걸 만들어주고 싶어요. 나는 그들의 집에 초대장을 보낼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집에 또 다른 방. 엄마,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비슷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다. 나는 내 집에 머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전날 밤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시골의 집. 나는 계약을 수락했습니다. 작지만 마당도 있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물건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 자세히 보세요. 이 사진은 제 딸이 겨우 1살이었을 때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 찍은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상자에 넣으세요. 나는 여러 번 울었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계약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쓰고 나서 갈 것이다. 내 손을 잡고 택시를 타고 부지로 가세요.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할머니, 저는 긴장하더라도 강해요. 부동산 중개인은 확실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으로. 당신이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침착한. 제 아이들이 너무나 원해서 주게 됐어요. 부동산 변호사를 만나 판매를 시작하세요. 나는 노력했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변호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이사센터는 새벽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건 아직 어두울 때였어요. 이웃과 거리를 두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갔을 때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창범을 위해 저녁을 요리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침실을 자주 돌아다닙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는 마치 내가 깊이 호흡하는 소리와 같았다. 택시를 타면 마치 내 삶에서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방송국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들의 휴대전화를 받았어요. 나는 앞으로 어떤 연락도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요. 버스가 떠났을 때 나는 원했기 때문에 도시 창밖으로 우주로 멀어져 간다. 갇힌. 강창범이 부동산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내 인생은 끝났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그것은 시작되고 있다. 가르치던 중 들었던 이웃의 인사. 저는 이런 작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석고를 제거한 후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온 뒤에도 팔이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왼손으로 정원을 가꾸는 능력을 키웠다. 이 방법이 고추 재배에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노부인의 반대 방향에 심어졌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과거에 대해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당신이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되어 기쁘네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서 마당을 청소하고 마당을 관리하세요. 저는 저녁마다 옆집에 사는 아가씨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팔이 떨리고 가끔 마비감이 느껴질 때
살인마 방창범을 기억하시나요?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말하기 어렵다. 요즘도 여전히 가슴이 설렌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노인센터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나는 원예 지원, 다친 팔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솔직히 어제는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땅을 파다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즉시 알아봤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그럴 때 내 눈은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셔서 미안해요. 당신은 제가 좋아하는 풍부하고 달콤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근처 식당에서 함께 커피를 마실 거예요. 그는 산책을 가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강창범. 아직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꿈을 꾸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종종 슬퍼진다. 이번에는 흔들리나요? 운명? 내일 산책하러 갈 수 있나요? 아마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결정을 내리는데 실수를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내일은 뭐 입어야 할까?